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 3년 내에 464개에 달하는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석탄 발전소만 263기. 이 발전소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전체 설비 용량이 지금보다 26% 정도 늘어난다는데요. 문제는 추가 건설되는 석탄 발전소의 절반가량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인데 이들 지역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반나절 만에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KT 아현국사 화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본 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수는 약 10만 명. 하지만 신청 마감일을 8일 앞둔 어제까지 피해 보상 신청자가 8,500여 명에 불과했다는데요. 보상 대상이란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인이 많기도 한데다 피해 보상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6장의 서류를 내야 하고 신청서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이용 중인 서비스 장애 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서울시의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 노포 보존 방침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생활유산에 선정됐던 35년 된 을지면옥은 연말까지 철거가 보류됐지만 67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원조 함흥냉면을 포함해 생활유산에 탈락한 가게들은 철거와 함께 이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신문은 서울시의 생활유산 선정 기준에 비춰보면 철거를 앞둔 가게들이 을지면옥에 비해 생활유산으로나 노포로서 가치가 밀린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연구나 원칙 없이 생활유산을 선정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 제품만 베껴 팔던 카피마켓이 최근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진 디자이너 제품이 떴다 싶으면 이들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한 제품이 곧바로 SNS 마켓에 쏟아진다는데요. 정품 확인용 QR코드를 붙이면 이 QR코드마저 베끼는 업체도 있는데 디자인, 상표권 침해 소송의 경우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분기별로 시즌이 바뀌는 패션 업계엔 사실상 소송도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해설, 홍보, 교육하는 각종 프로그램 해설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발 과정에서 겸업 금지를 요구받고 선발 후엔 활동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4대 사회보험 가입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있다는데요. 경북도 및 시군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6만 원에서 6만 2천 원의 수당을 주고 경남도 등 다른 일부 시도에선 문화관광 해설사의 하루 수당이 5만 원 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크고 작은 행사까지 합치면 전국의 지역 축제가 15,000여 개나 된다면서 지역 축제가 두 얼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대부분 적자를 내기 때문이라는데요. 지난 2017년 기준 대규모 축제 행사에 4,372억 원을 썼지만 벌어들인 돈은 818억 원에 불과했는데 비슷한 축제는 넘치는데 관광객 수는 제자리를 맴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